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담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실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막 잠 못 자서 괴로워하시다가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계셔야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네. 말씀을 좀 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혼 여성분인데 불면 불안으로 좀 고생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불면증이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세요? 물으니까 연유를 여쭈니까 남편의 로망이 주말 농장이었는데 드디어 친구들과 땅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주말에 본인은 싫으시대요. 도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아진 것 같다 하셔서 뭐 제가 뭐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약을 이제 더 듬뿍 드렸죠.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오셨는데 결론은 그렇게 흙 좋아서 내려간 남편분은 땅을 만지는 순간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억지로 내려간 아내분은 흙을 만지는 순간 좋아. 이게 인생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전원주택을 지을까까지 하고 불면증도 상당히 호전돼서 오시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와 의외의 활동에서 마음이 행복과 위로를 받는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도 잘 모르는 면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몰라. 뭘 좋아하는지, 뭘 했을 때 내가 기쁜지 내가 모르니까 안 해보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본다. 네. 네. 그래서 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죠. 좀 그렇죠. 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뭐 조금 살면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자리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이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기타 잘 치시는 줄 착각을 하셔갖고 뭐 치중진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했었는데 뭐 저한테 더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이 있겠지만 그게 제 기억에 남거든요. 전 저 한 번도 제가 기타를 치겠다는 생각이 한 적이 없다가 한 4, 5년 전에 우연히 뭐 하게 됐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열심히 쳤는데 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꼭 일치하진 않는다는 걸 제가 왜 노래방 때 박자를 못 맞추는지 박치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치지도 못하지만 또 뭐 집에서 그걸 하는 순간에는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또 추억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랑 비슷한 뭐 동료들이 더 좋은 논문 쓰면 뭐 기분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난 뭐 했냐? 저는 좋은 논문 썼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너무나 황당하게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 좋은 논문을 써서 제 입장에서 자랑질하는 걸로 느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아주 이상하게 대처해요. 제 기타 못 쳐. 그러면서 막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고 제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느낌이 들면서 막 위로해줘야 되나 뭐. 그럼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기타 잘 치는 분을 보면 어떠냐 그러면 그건 또 희한하게도 그냥 리스펙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신과 의사도 안 부러운 게 그 엉뚱하게 그 기타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마음이 정말 제가 마음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상스럽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 중반전쯤 이렇게 막 바쁘게 가다가 이제 한숨 돌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얘기들 하실 때 취미, 좋아하는 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지 싶으면 잘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일이 취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일이 되면 이런 또 승부도 들어가고 경쟁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 한 개쯤 더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취미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취미를 알려면 내가 뭘 좀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정교한 그
취향을 갖고 있냐면요. 이 5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른 것도 신기한데 그 이상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서울을 두면 어떤 분은 좀 뭐 파스타를 먹으면 좀 힐링이 된다는 분이 네. 어떤 분은 연남동에서 드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홍대에서 드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뭐 성수동에서 드셔야 되고요.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그게 내 타고난 특징, 뭐 경험, 기억, 뭐 이게 막 짬뽕이 돼갖고 마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주목을 했던 대목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까지 산 세대들이 대체로 바쁘게 살고 또 뭐 일을 하건 뭐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든 간에 거기에 자기는 별로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큼 숙제들 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기셨으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을 근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좀 시선을 우리 아이 어떡하지, 남편 어떡하지, 회사 어떡하지, 이제 이게 늘 우선순위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순서를 자기한테로 좀 돌리는 거. 근데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저도 이거 한번 느꼈던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저도 지나가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그때 내가 번아웃이었구나. 네.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도 듣기 싫고 누가 배고프지 밥 먹어 그 얘기도 꼴보기 싫고 하여튼 막 짜증 덩어리 네,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을이었는데 오늘같이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하늘이 되게 높고 푸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늘이 높구나라고 느껴본 적도 별로 없구나. 야, 나 저런 날 밖에 나가서 카페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 시간도 내가 나한테 별로 안 주고 살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 것 같았어.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존재하라는 얘기가 이게 초록이 지금 되게 이쁘구나. 와, 오늘 공기가 맑구나. 하늘이 높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거는 네. 이제 구체적인 건 다 다른데 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일단 그게 이제 자연이죠. 아무리 바빠도. 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은 잘못 사신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일과 내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마음을 등한시한 분들이 오늘부터 좀 자연 문화를 즐겨야지 하는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강연이다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문을 나서면 막 이상한 생각이 또 든대요. 저 한가한 교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지금 뭐 이제 와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 마음에 두 개가 있어요. 충전을 하고 싶은 애가 있고요. 요 불안이 담당하는 여기 생존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친구거나 회사로 치면 협력사면 번아웃이 될 일이 없겠죠. 네. 친구야 너무 돌려서 근데 경쟁을 한대요. 이게 그렇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 말을 믿고 산책도 하고 문화를 즐겼더니 더 지쳤대요. 왜냐하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쓰시다 보니까 숙제처럼 하신 거야. 이걸 해야만 된대. 더 지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짝 좀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도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얼굴만 받아 여긴 대부분 그걸 다 경험하신 분 이게 느낌을 받으면 알고 아니면 뭘까 뭐 이런 경우가 많죠. 혹시 나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계세요? 손 드셔도 됩니다. 네. 저는 불면증은 없는데요. 그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 물론 제일 괴로우시겠지만 가족들도 사실은 같이 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온 가족이 뭐 샤워도 못하고 야식도 못 먹고 그렇게 되게 같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혹시 가족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뭐 훌륭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먼저 드리면요. 요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 쓰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사실은 대표님이 불면증으로 푸셨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마음의 언어를 이해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좀
진짜 불면증 뭐 약 이런 거 말고 좀 생활 팁 같은 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몸을 피곤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분도 맞아요. 있어요. 어제는 겁나 자기 전에 운동을 했더니 맞아요. 잠이 왔는데 오늘은 꼬박 세웠어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이틀 연속 운동을 하면요. 뇌가 전쟁이 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서야 밤에 계속 달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 아니고서. 그래서 너무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뭐 편안하게 이게 이완 쪽을 가야지 자꾸 이쪽 생존 쪽을 이제 가뜩이나 이게 많이 돌아서 잠이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배고픔도 너무 배고프면 또 전쟁이 났구나 생각해요. 식량이 떨어져서. 예. 근데 너무 드시면 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너무 배고프면 안 좋고 운동은 좀 낮에 하시는 게 더 저 알았어요. 네. 하나. 그 이완을 하면 잠이 왜 솔솔 오잖아요. 네, 네. 그게 편안하구나, 평화롭구나라고 생각하기 신호를 주는 때문에.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시도를 요새 저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해서 도움을 받은 팁 하나가 요가 자세 중에 이완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물론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시고요. 아니 저를 찾아오실 필요 없죠. 이걸 먼저 하셔야죠. 네. 안 오셔도 돼요. 네,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찾아보시면 그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제가 한 10여 분 정도를 며칠 했더니 그날은 단잠 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골반 쪽에 이렇게 경직됐던 거를 좀 풀어주시면 잠자는데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전거도 좀 타려면 넘어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요. 요가를 했기 때문에 이완이 되시는 것도 있고요. 이완이 되시기 때문에 요가가 즐거운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훈련이 필요해요. 이 골치 아프게.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팁 드리면 지금 불면증이 생기면요. 지금 자는 곳이 전쟁터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아무리 자려고 그래도 총소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마루던 아니면 뭐 좀 다른 방이 있으면 잠자리를 바꿔보는 게 도움이 새로운 좀 이완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드시고 누웠는데 뭐 20-30분 이상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라고 저희는 나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운데 누워있으면 더 심각한 전쟁터가 돼서 뭐 TV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보통 책을 좀 더 네.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TV를 보시고요. 책이 조금 덜 아니면 좀 졸린 책. 네, 두꺼운 거. 네네. 그래서 하다가 네. 졸릴 때 다시 누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으실수록 빨리 자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일찍 누우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야겠다는 거를 두 개로 판단을 해요. 눈을 뜬 지 얼마나 됐냐와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얼마나 깜깜한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새벽 1시일 수도 있고 9시일 수도 있고 제일 자고 싶을 때가 이제 그때 누우셔야 되는데 이 잠이 걱정이 되실수록 막 7시부터 누워 계시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말은 쉬운데 간단치 않지만 이게 실제로 이거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잠 안 자면 어때? 그냥 하루를 즐길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좀 청개구리네요. 네. 네. 그걸 청개구리 요법이라고 합니다. 예. 네. 파라독시칼 그래서 네. 제가 괜찮은 학생?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희 시장을 좀 앗아가실 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남편분들 많이 얼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남자분들이 이제 자꾸 작아지잖아요. 사회인으로 오래 살았는데 자꾸만 이제 있을 자리도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실컷 바깥에서 돌다가 이제는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 또 다 자기 생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불면증은 남자분들 중년쯤 된 남자분들이 심하게 그렇죠. 겪으시는 것 남성분들도 같아요.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네, 진짜
이거 남자분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가 뭐 대표성은 없지만 예, 저희 남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께 예, 깊이 사죄의 말씀 올리고요. 하지만 또 우리 저희 동지인 남성 분들 예, 또 중요한데 지금 딱 그런 건데 그 눈물 때문에 네. 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남자인데 예, 운다. 그 예를 들면 어떤 한 분 찾아오셨는데요. 50대 후반 뭐 이쪽이셨는데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아내분이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같으면 가장으로서 웃기지 마 했을 텐데 요즘 그랬다간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이제 사모님 계시고 따님 보시고 본인 뒤에서 저 언제 끝나 하는데 보다가 지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창피해서 아들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조인성처럼 주먹으로 입을 맞고 이제 오셨다 그러면서 자기 우울증 아니냐 하는데 이제 우울증이 아니죠. 이 독일 안과협회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남자가 훨씬 적게 울어요. 근데 또 막상 울음에 약한 건 남자예요. 네. 남자는 누가 울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든지 뭐 강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니까? 하나의 감정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남성이 여성화된다, 여성이 남성화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호르몬 변화가 있지만 남성이 여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해부학적으로는요. 남자가 덜 울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눈물샘은. 그냥 근데 자제하는 얘가 거예요. 울지 마 하다가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원래의 나를 찾는 거고. 인간다워지는. 예. 여성분이 자기 표현을 하는 거는 남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모성애라는 게 되게 나보다 남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좀 꺼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나도 소중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그 우울증 그 설문지를 하면요. 여성분들이 훨씬 우울하세요. 그럼 진짜 더 우울하냐는 꼭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표현이, 우울하면 1, 2, 3, 4, 5면 5점을 쓰세요. 네. 때론 4점이어도 5점을 쓰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다 그러세요. 4점인데 기분 나빠서 2점밖에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도 세야 된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남성분들도 제일 현명한 거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아내분들, 자녀분들 말 경청하셔야 되고요. 삼식이 네. 새끼 밥 주는 게 싫은 이유는 네. 진짜 밥을 차려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니네들이 밉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평소에 잘 해주면 뭐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하는 거에서 네. 그런 데 좀 안 받으시려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이제서라도 오늘이 제일 빠른 거니까 네. 제가 어디 대기업 뭐 회장님 임원분들인데 강의 갔을 때 좀 서로 붙잡고 우시라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다들 막 재밌어 하시면서 아니 저 울어야겠다며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어느 호텔에 크라잉 룸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 대박이 났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그러니까 울면 안 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요즘 팁이 중요하니까 일단 아내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으시라. 남자는 자꾸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싶은 경향이 좀 많습니다. 뭐 꼭 남녀가 이렇게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자기 힘든 것도 잘 들어주지. 잘 들어주진 않고 또 제가 울라 그랬더니 그냥 울기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또 아내분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힐링을 주는 사이가 되면 제일 좋겠죠.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심각하지 않게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 이제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선생님을 모시지는 않고 네. 또 선생님만큼 훌륭한 분을 모셔서 이런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듣고 싶은데 추천하실 분? 네, 물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기타 치니까 제가 엄청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네. 다음에는 오늘 이상으로 또 의미 있고 그리고 유쾌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